네. 다이렉트 미디어 랩의 한종훈입니다. 오늘은 뭐 급하게 연결했는데요. 뒤에 배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또 오늘 한국 시간으로 1 분기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사실 이 실적에는 뭐 여러 가지 좀 소소한 소식들이 있는데 가장 쇼킹한 소식이 11년 만에 가입자가 20만 명 빠졌다는 소식이 계속 증가를 했었는데, 이런 거랑 그리고 제가 뉴스레터에도 좀 전해 드렸는데 광고 모델 출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PT로 해서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평소와 똑같이 제가 PT를 쉐어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일단 1 분기에 이렇게 20만 명 감소했다는 제목이고요. 예. 네. 가입자는 줄었고요. 근데 가입자 줄은 분포를 보면 아시아를 제외한 전체가 감소했어요. 뭐 이유는 감소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도 있고 물론 경쟁이 또 치열해졌죠.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오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에서 넷플릭스가 영업을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영향이 있고 인플레이션도 아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매출은 또 늘었고요. 주가는 폭락을 했는데 뭐 실적은 또 숫자로 보는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서 뭐 주가라든지 약세를 면치 못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입자 감소하고 가장 큰 뉴스가 광고 모델을 도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콘텐츠가 어떻길래 이렇게 가입자가 빠졌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입자가 20만 명 빠졌는데 원래 당초에 한 200만 명 정도 증가하겠다 예상했거든요. 사실 이거를 처참히 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2억 한 2,6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근데 또 아시아 지역은 뭐 한국 포함해서 뭐 계속 적극적으로 인제 콘텐츠, 특히 한국 콘텐츠가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 수급을 하면서 늘었고요. 네, 남미라든지 라틴이라든지 유럽은 뭐 일제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넷플릭스는 여전히 뭐 1 등이긴 한데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훌루, ESPN 해 가지고 거의 1억 명, 1억 9천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쪼끔 주춤한 추세가 진행이 되면 아마 추격을 좀 허용하는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입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뭐 시장 포화고요. 그리고 가격 문제가 사실 좀 큽니다. 넷플릭스는 2014년 이후에 계속 매년 가격을 올려왔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콘텐츠를 수급하고 나서 본인들이 이렇게 좀 로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고 콘텐츠가 공급이 되면 또 올리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인상을 한 게 2022년 1월 달에 거의 1 달러에서 2 달러, 그러니까 프리미엄 이렇게 4개 회사나 쓰는 프리미엄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18 달러로 해서 2만 원 가까이로 올렸거든요. 사실 이렇게 올리다 보니깐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반발도 많이 심했고요. 뭐 경쟁 서비스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15 달러 넘는 게 거의 없고요. 다 대부분 10 달러 이상 이하인데 이 넷플릭스만 사실 20 달러가 넘으니까 이렇게 좀 가격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좋지도 않아서 그 좀 이탈률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그러니깐 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사실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제가 이쪽 주식 방송 아니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날 이제 발표 이후에 넷플릭스 주가가 거의 25%가 빠졌고요. 지금 한 300 한 40 달러 뭐 그 선에서 이제 50 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연초부터도 계속 지난해 연말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올해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이제 코로나가 영향이 좀 줄어들고 하면서 뭐 그렇게 말을 해서 계속 좀 뭐 그런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고 나서 아주 급격한 하락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넷플릭스가 이런 가입자 감소,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이런 트렌드를 지적했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공개한 건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 분석할 때는 전 세계 한 1억 명 가까이가 지금 인제 가입자들한테 비밀번호를 공유받아서 쓰고 있는 가입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거의 3억 명 정도가 넷플릭스 사용자인데 2억 명 좀 넘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내고 보고 나머지는 돈을 안 내고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비율을 줄이는 거에 가입자 확보에 왜냐하면 시장이 또 금방 포화가 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를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포섭하는 이런 전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좀 남미에서 저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뭐 비밀번호 공유 기능 그리고 이제 뭐 비밀번호를 공유할 때 한 $2 정도 내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서비스를 지금 시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면 전 세계로 이걸 확대를 시켜서 하겠다는 전략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 넷플릭스가 강해진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용자들의 계정 공유가 넷플릭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표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할 때 같이 공개한 표예요. 전체 하루에 이제 TV를 통해 스트리밍을 보는 사람들 중에 그 넷플릭스 얼마나 이용하냐 닐슨이 다른데요. 지금 한 6.4%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분을 보면 6분을 이제 넷플릭스를 이용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넷플릭스가 뭐 가장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유튜브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TV에서 주로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보면 또 그 스마트 TV를 통해서 유튜브보다 넷플릭스 많이 본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네, 사실 뭐니 뭐니 해도 1분기 실적의 부진은 이제 대표 콘텐츠의 좀 부재예요. 1월부터 3월까지는 별다른 콘텐츠가 공개되지 않았고요. 사실 3월에 대작이 나왔긴 했죠. 그 브리저튼 시즌 2, 그 숀다 라임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건데, 하지만 이게 3월 25일 날 출시되면서 1분기에 영향을 많이 못 미쳤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5월 이후에 4월, 5월 이후에 많이 나옵니다. 오자크라든지 뭐 그다음에 김연 이야기 시즌 4, 핑크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계속 5월, 6월 이런 데 나오고요. 뭐 그 이유는 5월 달에 미국은 또 새로운 뉴스들이 여러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물론 제대로 된 TV 방영 시즌은 이제 8월, 9월이지만 대부분 OTT들은 5월 달에 많이 내고 또 5월 달은 또 그 기존 이제 미디어 MBC나 아니 ABC나 이런 방송사들이 광고주 대상으로 이제 업프론트 광고 설명하는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거기 맞춰서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들이 좀 맞불 작전으로 콘텐츠를 많이 공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2분기에는 콘텐츠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1분기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까 브리저튼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브리저튼이었죠. 사실 좀 아까운 콘텐츠예요. 지금도 계속 잘 되겠지만 그 시즌이 공개되자마자 한 달 동안 누적 시청 시간이 기존 역사를 바꿨거든요. 전체 6억 한 2,700만 시간이 소비돼서 지금까지 영어 콘텐츠 중에 가장 많이 본 영어 TV 프로그램 됐고요. 또 2등은 또 브리저튼 시즌 1이에요. 이렇게 시즌 1, 시즌 2가 1등, 2등 하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고요. 사실 넷플릭스도 이런 트렌드에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게 또 3월 25일에 나오다 보니까 반영이 못 됐죠. 사실. 그래서 2분기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넷플릭스 기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넷플릭스의 뭐 매출은 뭐 좀 상승했어요. 뭐 지난번보다 한 9.2%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뭐 영업이익은 또 19억 7천만 달러 이렇게 좋아졌죠. 영업 마진도가 25%뭐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월가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건데 8억 2천만 달러로 사실 플러스로 돌아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콘텐츠 투자에서 별로 우려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가입자 성장이나 가입자 추가를 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지표로 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 사실 제일 좀 핫한 뉴스는 2분기 전망이에요. 여러 개 있지만 전망 중에 일단은 가입자는 한 150만 명 정도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매출도 한 10% 정도 오르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가입자 전망은 뭐 못 찍힐 가능성이 높죠. 1분기 사정을 봤을 때. 근데 여전히 좀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고요. 플러스는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소식은 이제 이 사진은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이제 창업주인데 넷플릭스 뭐 계속 그 지금 OTT 스트리밍 시장에 이제 광고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도 원래 광고 모델 편성 안 하고 있다가 광고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 내년에 예고를 한 상태고 HBO 맥스도 광고를 안 하고 있다 광고를 편성하고 결국은 광고를 편성하는 대신에 구독료를 좀 할인해 주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독 매출이 또 너무 늘어나고 구독료가 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도 피곤함이 좀 있고 그리고 가격 저항선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가격을 못 올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익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이제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팬들이 원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했지만 내부에서는 뭐 거의 연말이나 내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제품을 내놓겠다, 서비스 내놓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링크드인이나 이런 사이트를 보면 이미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족이나 넷플릭스의 광고, 기존의 넷플릭스가 좀 제일 좀 안 좋은 위치에 있던 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광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광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이제 광고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광고하게 되면 일단 시장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거의 2억 명 중반 정도의 그 플랫폼이 광고를 하게 되면 TV 시장의 광고 하락은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도 구글이나 메타 같은 그런 서비스들도 아주 긴장을 많이 해야죠.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광고 모델 출시가 뭐 이렇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그리고 넷플릭스가 모두 다 광고 모델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또 다른 광고나 마케팅 전쟁이 스트리밍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이걸 좀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앞으로도 요런 좀 실적 발표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좀 긴급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쁘신데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는 저는 다이렉트 미디어랩의 한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